2교시 시작할게요. 중세국어. 이제 우리가 옆에 아까 요까지 했어요. 제자 원리.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 학교 선생님들이 좀 즐겨 내시는 문제, 이 의문 관련해서 의문을 너무 길게 해서 너희들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함정도 많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 문제를 한번 팁을 드리면 자모 체계에서 함정이 아니라 빈출. 아 그래. 우리 채원이가 나의 그 뭐랄까 케어하는 엄마야 엄마. 쌤을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영신에는 채원이가 있고 대진에도 한 명 있거든. 날 챙겨준다. 너무 고맙다. 아유 그래 선생님이 또 2% 부족한 인간이라. 공부는 내가 좀 해도 이런 게 좀 허술하고. 자 계속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서 함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치 나올 수 있는 이거 함정? 빈출? 빈출 해보자. 빈출 문제 어떤 게 있냐면 너희도 알겠지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지? 여기 잠 17자 이런 거 글자 수 개수에 좀 맹목적이거든 선생님들이. 여기도 모음 11자. 나는 다른 선생님들 학교 프린트를 보면 중세국어에 이게 숫자를 안 적혀 있어. 14, 11 이런 거 17, 11 이런 거. 근데 이걸 적어줬다는 의지가 뭔가 선지에서 이런 말장난을 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래서 그거 말하다 끊겼었잖아. 그지? 영어 알파벳은 총 26자고 우리나라 글자는 총 24개다. 이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짜 개수 있잖아. 개수에 조금 저기 하거든. 그래서 특히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 작품을 보면 곧 배우겠는데 다음 주에 세종어제 그 작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나란 말씀이 등기에 따라 서로 삼할 때 아니할세 뭐 어여삐 여겨 내 28자를 맹가노니 이러면 구절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28자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만든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요쪽 구절을 밑줄 딱 쳐놓고 기억이라 해놓고 난 뒤에 학교 문제에서 자 그러면 세종어제에서 기억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가 현대국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현대국어는 몇 개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현대국어와 세종어제의 이 기억, 그죠? 28자를 맺는데 여기 딱 밑줄 쳐놓고 이 기억 부분과 현대국어를 비교했을 때, 비교 대조했을 때 차이점을 나타내주는 자음들을 쓰고 뭐 그것이 뭔지를 밝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개수를 쓰고 4개다 하고 그 4개가 뭔지 쓰고. 진짜 기상천외한 문제 되게 많이 내거든 선생님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진 않아. 아까 앞에서도 살짝 선행했잖아요. 자 28자는 우리가 현대국어는 몇 개라 생각하려 했죠. 현대국어는 24자. 자 요거 비교 대조하자. 그럼 현대국어 선생님 계속 모르겠어요. 자 옆에 표에 다 나와 있었어. 자 자음 체계표에 있는 요거 10개 알겠지? 자음 체계표에 있는 10개 24자 현대국어 24자 현대국어 24자라 하는 거는 자음 체계표에 있는 거 10개. 그 다음에 자음이래 자꾸 이걸 보고. 모음 체계표야. 미안해요. 내가 자음이라 썼네 아예. 미친 선생님이다. 어떡해. 얘들아 미안해. 모음 체계표잖아. 단모음표 여기는 단모음이 써놨네 제대로. 단모음 10개. 요거. 그 다음에 14개는 어디에 있었을까? 24개라 했잖아. 그지? 14개는 여기 있겠지. 자음 체계표에. 근데 요거 세어보면 14개가 넘을 거예요. 19개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냥 국어, 현대국어 24자 하면은 뭘 빼야 돼? 얘는 신경 쓰지 마야 돼. 5개 빠진대 그러면? 그러니까 14개지. 그지? 얘를 빼고 나면 그치? 요거 빼고 나면 14자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한글 알파벳 24자 하면은 이거 기본 세팅 값을 얘기하면은 여기 나온 거 내가 연두 색깔로 표시해 볼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지? 내가 연두 색깔로 표시한 거 요게 지금 현대국어 24자 그지? 그러면 이제 현대국어 전체 글자 수는 몇 개인데요 하면 총 40자라고 해야 돼 원래라면. 현대국어 자모 총 몇 자? 40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럼 그 40자는 몇 개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자 말할게. 총 40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실제 운용자라고 하거든. 이건 기본자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운용자라고 볼 수 있어. 운용자. 운용하는 실제로 사용하는 글자를 말하는 거야. 운용자는 뭐가 있느냐? 쌍자음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치? 쌍자음들. 그 다음에 이중모음을 더해야 돼.
그지? 그럼 이 40자가 돼, 운용자는. 너희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숫자를 써놨단 말이야. 내 불길해, 지금. 나 느낌이 싸해. 그래서 숫자 위주로 좀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표에서 지금 이중모음만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중모음만 빨리 간단하게 써줄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중모음. 이, 야, 여, 요, 유 이 계열들하고 의사할 때 의 계열하고 와, 왜, 워, 왜 10개 11개 11개 하나 더 뭐 있을까? 예서, 예리 이런 거 그지? 여기까지 11개. 자, 그러면 이제 40자도. 그러면 현대국어 40자라 하면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지. 이 종목. 자, 이거에서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럼 현대국어는 됐지. 그럼 중세국어는 28자를 맹구 논의했을 때 28자는 내가 색칠하는 거 노란색으로. 자, 요거랑 요거 아설 순치유. 아설 순치유소에서도 너희들이 잘 봐야 돼. 17자가 되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자. 그치? 얘들은 요거 딱 다 들어가는 거야. 아설 순치유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까지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는 딱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 28자에도 그 뭐는 빠져있어. 된소리는 빠져있다. 그쵸? 된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는 건 각제명사라고 해가지고 된소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모음자 11자라 돼 있는데 모음의 원리도 한번 볼게. 모음자 11자. 자음자의 원리는 봤지?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그지? 상형의 원리, 가액의 원리, 이체의 원리. 아까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라고 했으니까 모음자에서도 제자 원리를 밝혀줘야죠. 그래서 그 위에 쬐끄맣게 써져 있네. 이렇게. 그치? 이게 제자 원리야. 상형자, 초출자, 제출자. 그래서 이것도 원리로 말해주자면 상형의 원리. 그 원리명이라고 봐도 돼. 이름명이자 원리명이야. 원리의 이름이자 글자 이름, 글자명. 그래서 상형자, 초출자, 제출자 이랬단 말이야. 그게 나와있네. 봐봐. 그치? 기본자가 그래서 뭐라고? 상형의 원리. 그럼 초출자도 초출의 원리, 그치? 이 말 그대로 그냥 원리만 붙이면 돼. 제출의 원리, 그치?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이게 초출, 제출의 뜻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 여기다 써줄게. 상형은 아까랑 똑같아. 그치? 상형은 아까랑 똑같아. 얘를 뭐라고 하면 돼? 어떤 모양을 본떴냐면, 천지인, 하늘, 땅, 하늘의 태양을 말하는 거야, 보통은. 하늘의 태양, 그 다음에 땅 평지, 그 다음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그지?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을 이제 형상화해서 모양을 본뜸. 그지? 이걸 본떴다라는 뜻으로 상형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네, 봐. 하늘, 땅, 사람. 요 하늘, 태양. 그죠? 땅, 평지. 이건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그죠? 이렇게. 하늘, 땅, 사람으로서 천지인이라고 하죠. 이게 천지인. 그래서 삼성 핸드폰 키패드, 그죠? 천지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성 핸드폰 그 키패드 천지인에 관련한 시험 문제도 실제로 기출됐어. 그러니까 너희 학교까지는 아니고 대진여고가 중세고가인데 걔네들 기출에 보면 나와 있어. 그치? 너희 학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근 학교에서 나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제출의 원리, 채출의 원리에 따라서 키패드를 몇 번 눌러야 되는지 막 그런 것도 나와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초출은 뭐냐면, 초출의 뜻도 써줄게. 초출의 뜻은 뭐냐면 획을 한 번만, 기본자와, 이게 기본자잖아. 천, 지, 인 기본자거든. 그지? 기본자끼리 한 번씩만 믹스했습니다. 믹스 영어로 써놓을게. 굳이 믹스로 쓴 이유는 이게 합용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 합용의 원리.
그러니까 초출 제출은 사실 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근원적인 원리는 뭐냐면 믹스하는 합성 혹은 합용의 원리라 그래. 합성 혹은 합용의 원리. 같은 말이야. 합성이다 합용이나.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초출은 한 번만 합성했다. 제출은 뭐야? 한 번 더 합성했다 이런 뜻이야. 제출은. 그죠? 기본자끼리 합성한 초출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기본을 합성하는 거야. 자, 초출에다가 초출 곱하기 아래아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치? 초출 곱하기 아래아. 자, 그래서 이런 정확한 뜻들을 또 기억을 해야 너희가 나중에 시험을 칠 때 좀 덜 당황할 수 있다. 그쵸?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별표 뿅.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왜냐면 이게 뭐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고 선생님 강조하는 거냐면 양성모음은 우리가 실제로 플러스 있잖아. 양. 그죠? 양에. 그다음에 음성모음은 마이너스 있잖아. 요거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 이거는 사실 우리 성리학 이론 중에 음양 오행설이라는 게 있어요. 음양 오행설을 기반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성리학, 유교, 천지인 또 삼재라 그래가지고 천지인의 삼재. 그죠? 이 삼재는 성리학의 기본 도구야. 이것도 기본 요소. 알겠지? 천지인 삼재. 이것도 성리학, 유교. 같은. 그럼 여기서도 음양오에서도 성리학 요소죠. 유교 요소죠. 유교에 관련된 이론이야. 그럼 봐봐. 모음은 정신적인, 우리 조선시대 정신적인 어떤 영향 요소를 넣고, 자음 어때? 우리 외부적인, 실제 사람의 외부적인 좋은 기관을 본떴고, 모음은 정신, 자음은 외부, 이런 것들을 본뜬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가 문자박람회 이런 데서 항상 1등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음양오행설은 뭐냐? 자, 이거 기반해서, 자, 우리 양은 양끼리 모이고, 음은 음끼리 모이는 거.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DNA는 음양에 대해서 약간 누구도 알려주진 않았는데 그 DNA 이미 새겨진 것 같아. 내가 이제 한번 얘기해볼게. 니네들이 대답해봐. 이게 양인지 음인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왠지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 자, 내가 어떤 사물을 떠올릴게. 말해줄게. 자, 봐. 태양. 이건 양일까 음일까? 양. 거 봐. 내가 가르쳐준 적 없거든. 자, 그 다음에 그늘. 봐봐. 어떻게 아니? 물. 양. 아씨 모르네. 자, 물은 음이야. 뜨거움. 양. 양이야. 자, 그러면 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어. 그러면 양. 어떻게 알아? 안 알려줬는데. 그거 봐, 다 알고 있다니까. 내가 내부적으로 내 자신을 믿어. 자, 그 한 번 더 해볼게. 오른쪽. 양.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의 그 감을 좀 믿으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럼 이 원리를 알고 있었잖아. 음양이 뭔지를 원리를 알면 이제 양모음이 뭔지 음모음이 뭔지 외울 필요가 없어. 잘 봐. 자, 그러면 사람 이렇게 딱 가운데 딱 서 있는 거 이건 양일까 음일까? 양. 이게 음이거든. 점 찍은 게 양이거든. 그럼 요거는 뭘까? 맞아.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중성값이야. 알겠지? 옛날엔 중성모음도 있었어. 중성모음이 뭐였냐면 이야, 이. 양모음은 양은 양끼리 모아 쓰는 거 양모음 정리해주고, 음은 음끼리 모아 쓰는 거 음모음 정리해줄게. 자, 그러면 자, 이 중성이잖아요. 그치? 중성을 기점으로 너희들 아까 얘기했어. 오른쪽에 획을 붙였어. 획이 아니라 점을 찍었어. 그치? 아래와 찍었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다 점을 찍었어. 그치? 그럼 이 오른쪽 봐. 사람 중성을 기점으로 오른쪽 찍었지. 그럼 이거 양모음인 거. 아가 양모음이야. 느낌 왔지? 그럼 여기 중성을 기점으로 왼쪽에 찍었어. 그럼 음모음이야. 쉬워. 자, 그러면 땅을 기준으로 해보자. 자, 땅을 기준으로 위로 치솟았어. 양인 거야. 땅을 기준으로 지하색으로 뻗었어. 지하.
땅에 뿌리 식물 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리고 땅의 여신, 가이아, 뭐 이런 거 떠올리면 돼.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건 다 여자야. 알겠지? 하늘로 관련된 거는 남자야, 태양. 그래서 너희들은 생각할 때 뭐, 야, 뭐 남자만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땅에서 모든 것이 만물이 성장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땅은 여성의 이미지, 그죠? 가이아, 여신. 땅의 여신이잖아, 가이아도. 자, 그런 것들이야. 자, 그럼 이제 알겠니? 자, 봐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써볼게. 이게 양몸인지 음몸인지 얘기해봐. 자, 이거 쓰는 획순을 기억하면 돼. 이렇게 쓰잖아, 우리가. 양이지 뭐. 그지? 맨 처음에 중성모음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붙였다가 이렇게 또 붙이잖아. 양몸이니까. 그럼 이거는 쓰는 획순을 기억하면 돼. 음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음이겠지. 밑으로 뻗어 있잖아, 모든 것이. 그리고 이것도 왼쪽에 붙어 있잖아. 밑으로 뻗어 있고 왼쪽에 붙어 있잖아. 자, 알겠지? 그럼 내가 가르칠 게 없는 거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왜요?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왜냐면 15세기 국어에 철저하게 지켜지는 게 바로 모음조화라서 그래. 모음조화. 모음조화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요거였어. 자,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모아서 쓰는 거. 너희들 왜 조선시대 때 남녀 7세 부동석 알지? 남자는 남자끼리 모이고 여자는 7세만 지나면 남녀가 모여 있을 수 없다 이거. 조선시대. 진짜 구린내 난다 그치? 그 원리. 양은 양끼리 있어야 되고 음은 음끼리 있어야 되는 거. 토할 것 같다. 야, 음양의 조화를 맞춰야지 음양 오행이지. 그치? 근데 아니고 옛날 성리학 기준으로 유교 윤리 기준으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모여 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우리 이제 글자를 봤을 때 자, 한번 볼게. 뭐 해줄까? 어떤 거 해볼까? 이거 해보자. 삼촌이란 글자를 보세요. 모음을 잘 봐야 되는 거야. 모음 좋아하니까. 자, 양모음 있죠? 양모음 있죠? 그쵸? 이렇게 모아서 쓴다. 대부분. 우리 국어의 제자 원리도, 우리 국어조차도 봐봐. 와라는 글자 한번 볼게. 자, 너희는 어릴 때 나는 어릴 때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 왜 이런 글자는 없지? 근데 이거 발음도 안 돼, 어차피. 이거는 발음이 돼. 와. 근데 얘는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만든 사람들이 진짜 천재인가 싶을 정도야. 아니 오하고 어는 합쳐져도 발음이 안 되잖아. 우와. 얘는 되잖아. 와. 그지? 참 신기해. 그래서 이거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음양오행에 어긋나잖아요. 그죠? 얘는 양모음인데 얘는 음모음이잖아. 양음이 같이 믹스될 수는 없잖아. 그 다음 나는 이런 글자도 생각했었거든. 어릴 때. 왜 이런 글자는 없을까? 근데 이것도 발음이 안 돼. 우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모든 글자들이 우리나라는 음양오행에 의해서 작동이 됐었어. 15세기는 철저하게 지켜지다가 그래서 15세기는 모음조화가 철저히 지켜진다.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인즉슨 자, 현대국어로 가면서 파괴됩니다.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요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래. 아레아가 소멸하면서 그 대응상이 빠그라진 거야. 아레아가 소멸해서. 자, 봐봐. 원래라면 이렇게만 지금 선생님 썼는데 처음에 여기에 뭐도 있어야 되냐면 이거 점 찍은 거 아레아가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으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3대3이었어 옛날에. 그렇지. 그러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모아서 쓰기가 짝꿍이 딱딱 맞아 떨어졌는데 이게 하나 파괴되면서 이것으로 다 대체하다 보니까 뭔가 빠그라지면서 발음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다 섞어 쓴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래서 모음조화까지는 다 했어. 자, 넘어갔지? 필기 안 할 거 없죠? 넘어갑니다. 다 했어요. 와, 이제 자모하는 번 하는데 이렇다, 그죠? 중세국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자, 그래서 훈민정음의 운용법. 선생님 2번 쓰기 힘드니까 너희 그냥 한 번에 저번 시간에 한 거 쓸까? 자, 훈민정음의 글자의 운용법 잡읍시다. 배치라고 보면 돼. 운용법은 배치, 사용, 활용. 글자의 배열. 다음 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봐봐. 우리나라 글자는 보면 쓰는 방법이 글자의 배열 방법이 병서라는 방법과 배열 방법 법이라고 했으니까 병서라는 법과 연서라는 법이 있었어. 연서법, 병서법. 자, 병서라는 말 자체를 말해주자면 나란히 썼다는 거야. 나란히 썼다. 그럼 A와 B가 이렇게 나란히 써진다는 거야.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비읍 쓰고 또 한 번 더 나란히 쓰는 거. 비읍 쓰고 또 디귿 쓰고 시옷 쓰고 또 이렇게 나란히 되죠. 이렇게. 별거 없어요. 자, 그 병서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는 것과 다른 단어를 믹스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된소리 관련해서 이거 봐.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똑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쓰는 거. 그치? 이런 게 각자 병서라고 하고 지금의 어떤 된소리 표기죠. 지금의. 근데 또 된소리 표기라고 완전히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쌍희응은 된소리를 낼 수 없지. 너희들 내볼래? 안 나올 수가 없어. 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쌍희라는 거죠. 발음 자체가 된소리가 아니란 말이지, 이거는. 그래서 완전히 된소리라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약간 미스가 있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 경환쌤이. 합연병서에서도 맞아요. 딱 이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네들이 합연병서는 맞거든. 근데 이거 두 개는 어두장군은 아니다라고 필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 두 개만. 알겠지? 시읒 디귿 계열, 시읒 계열들. 이렇게 요거 화살표 쭉 빼가지고 이렇게. 얘는 합연병서는 맞는데 어두장군은 아니다. 그렇다는 거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야 할 거 아니야. 그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이제. 합연병서는 맞는데 어두장군은 아니다. 자, 특히 어두장군이란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게. 자, 단어 하나 그죠? 단어에 한 단어라고 써줄게. 한 단어의 첫 음절의 초성을 말한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를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할까? 단어 중에 호랑이 해보자. 그럼 호랑이 있어. 그럼 여기서 요게 첫 단어야. 그지? 이름절 첫 단어. 이거 첫 단어가 아니라 이름절 첫 번째 글자. 그지? 한 단어 안에 첫 번째 글자의 초성. 요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랑자에서 리을은 안 된다는 거야. 요것만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어두라고 합니다. 알겠지? 어두라고 하는 거. 그게 그냥 초성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것도 모든 글자가 초성을 갖고 있어. 요거 초성, 얘는 초성이 없긴 한데 초성 다 가지고 있는 상태지. 근데 한 단어의 첫 음절 초성이니까 그걸 어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고 얘는 사실 초성에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두 번째 글자에도 쓸 수 있고 그랬다는 거겠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필기를 굳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합연병서의 뜻은 뭐냐면 아까도 말로만 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자음의 무리를 섞어서 쓸 수 있다. 자음을 2개 이상 섞어서 쓴 것. 합연병서는. 각자병서는 뭐야? 자음을 2개 모아서 쓴 거죠. 똑같은 자음을 2개 모아서 쓴 거. 나란히 쓴 거. 섞어서 나란히 쓴 거는 합연병서. 그냥 똑같은 것을 나란히 쓴 것은 각자병서. 그럼 뭐 합연병서는 뭐야? 자음의 종류가 똑같는지 다른지 여부고 어두장군은 뭐야?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이름이야. 합연병서는 뭐야? 종류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정해진 이름이고 어두장군은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이름이야.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 운용법에는 2가지 원리, 병서와 연서가 있었다는데 자, 연서는 쉬워요. 연서는 이렇게 나란히 쓴 거가 아니라 위아래로 쓴 거죠. 이렇게 세로로. 자, 그래서 세로로 쓴 것들은 보면은 이거 이제 현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 남은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이어쓰기 연서는 이 4가지 정도만 기억해라는 식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시험에 나오는 건 어차피 얘만 나올 거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작품 속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야. 연서를.
자, 그래서 얘네들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순경음, 미음 여기 나와 있잖아. 순경음, 비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순경음이란 뜻은 또 뭐냐면 자, 우리가 순음이 입술 소리였잖아요. 그쵸? 경자는 무슨 뜻이냐면 가벼울 경자야. 가벼울 경자. 여기 써있네. 경자가 가벼울 경자. 그래서 가벼운 입술 소리라는 뜻이야. 가벼운 입술 소리. 자, 이제 드디어 용비어천가 들어갈게요. 와, 나 용비어천가 들어가기 힘들다, 그지? 자, 용비어천가 드디어 들어가는데 용비어천가의 특징들을 스님 한번 싹 적어놨거든. 미리 적어놨는데 자, 요거 한번 써보자. 글자가 잘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세종대왕이 자, 그죠?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요청한 거야. 명령하고 요청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이 직접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창작한 작품이다. 틀렸어. 세종대왕은 창작은 안 했어. 지시만 했어. 야, 학자들 내가 글자 만들어 놨으니까 니네가 한번 돌려봐. 이렇게 한 거죠. 한번 테스트해봐. 시범용으로 운영해봐. 이렇게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목적이 그거였어. 한글을 창제하고 난 뒤에 이게 잘 돌아가는지 시범용으로 운영하라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써보세요. 쭉.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명령 요청했다.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창작한 최초의 작품이야. 최초의 문학 작품이야. 그래서 쭉 써보세요. 팔아파도. 두 번째는 한글로 창제했고요. 훈민정음이 이제 그 세종대왕이 아니고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로 창제했고 한글 창제 자체는 1443년부터 반포는 1446년.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외우고 계셔야 돼요. 한글 창제 1443년에서 반포는 1446년 이 사이에 한글이 뾰로롱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창작된 악장으로서 그치? 용비어천가는 악장이라 그래. 어떤 이제 뭐 약간 가산말 같은 거 악장 시 종류 중에 하나야. 된 악장으로 총 125장까지 있다는 거죠. 이 용비어천가가. 야, 시험범위 용비어천가 전문 아닌 게 진짜 하늘에 감사해라. 125장이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줄게. 쓸 필요는 없어. 한번 보여줄게. 자, 이게 지금 용비어천가 진짜 극히 일부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장이라고 해. 한 장이야. 양이 보통 이 정도야. 그럼 이런 것들이 125개가 있다는 거야. 전체. 그럼 너 저기 뭐야. 우리 좀 전에 저번 중간 때 했던 거. 관동별곡보다 훨씬 많아. 양이. 그지? 총 25줄 있어야 되니까. 250줄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요런 거 총 125장까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써놓으시고. 자, 3번. 3번은 내용과 취지가 뭐냐. 용비어천가. 내용 취지는 어떻게 되느냐. 목적 의도라고 해도 되고. 그죠? 자, 기억. 훈민정음을 운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테스트 용도였다는 거야. 한번 테스트로 돌려봐. 돌아가는지. 시범작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두 번째 특징을 애들이 또 은근히 놓쳐서 문제에 실수하던데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진짜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 문제은행 사이트 같은 데서 나오는 문제에서는 기출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치 용비어천가에서 조선 왕조가요. 너희도 알겠지만 한국사 좀 배워서 알잖아. 조선 왕조가 어때? 피바다 위에서 세워진 왕조지. 고려 왕조를 뒤엎고 난 뒤에 그러다 보니까 왕자들의 난도 있었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 세종대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엉망진창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때? 아,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그렇게 문종이에요. 태정태세 문단세. 세종이 7대왕이야 4대왕이야 4대왕 아니야? 맞지? 4대왕이지. 태정태세 여기잖아 세종대왕. 그럼 태조 정조 태조 이방원 엉망진창 맞네. 그지? 이방원이었잖아. 이방원이 어떻게 한 건데 완전 피바다에다가 이렇게 해서 삼촌들 다 죽이고 만든 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어땠어요? 조선 백성들이 초창기 왕이다 보니까 아, 조선은 엉망이야 하면서 백성들도 좀 믿음을 못 줬어.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우리 조선은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백성들을 조금 회유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인 거지. 조선 괜찮은 나라예요. 믿어주세요.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어떤 식의 내용이 들어가게 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구성 자체가 1장 안에 1절, 2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잖아요. 요게 1절이고, 이게 2절이야. 그치? 이런 식의 구성인데, 자, 항상 1절, 2절 세트로 돼 있어. 용묘청 대부분이. 네, 그런데 1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중국의 왕이나 왕조를 예찬하고, 인정하는, 위협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어. 우리나라가 중국의 4대 있잖아. 그러니까 딸랑딸랑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봐놨다는 거죠, 1장. 예찬 그런 고사들 넣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2절은 조선의, 이건 이제 2절은 똑같이 이제 중국이 뭐 중국 당태종이 무슨 뭐 한 손으로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한편 이때 조선에서도 누구 왕이 맨손으로 불곰을 때려잡고 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 배열을 굳이 예를 들자면, 그지? 어떤 왕에서 이런 위협이 있었고, 그럼 우리나라 왕 또 무슨 이런 위협이 있었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 뭐 어떤 또 왕은 국모가 어떤 선녀가 내려오는 꿈을 꿔가지고 이 왕을 낳고,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왕은 뭐 꿈에서 뭐 누가 나와가지고 왕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똑같은 세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자, 이 내용이 주로 3장에서 124장까지 이어져. 거의 90%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니? 짱깨한테 딸랑딸랑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냐고. 그래서 시험범위 안 나와. 3장에서 124장이 시험범위 나오는 책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기출을. 근데 이제 한 번 언제였더라? 어이없게 그 수능에서 한번 어이없게 1, 2, 125장이 아닌 다른 데서 또 나와가지고 애들이 또 멘탈이 나갔었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도 자, 생각 있게 딱 한 거야. 2장이 제일 이제 사실 용교청가에서 볼 건 2장밖에 없거든.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2장밖에 없어. 그래서 왜냐? 한자어가 전혀 없이 우리 그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 우리말 100%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말의 묘미가 가장 빼어난 구절이다 해갖고 2장이 제일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2장이 막 지하철역 벽에도 막 써져 있고 막 이랬어. 지금 또 써져 있나 모르겠다. 선생님 첫사랑하고 데이트할 때 항상 지하철역. 그래, 적당히.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들어갈 건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공부할 맛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필기가 잘 됐어, 어저께. 진짜 좀 지우기가 아깝더라고. 그래도 지울게, 과감하게. 나는 내 머릿속에 이 모든 것이 있겠지? 그래! 찍어놔야겠다. 찍어놓고 할게. 똑같이 해줄게, 아빠하고. 아빠는 필기가 너무 잘 돼갖고. 근데 너희들은 이 지저분한 걸 보면서 하고 싶지 않잖아. 맞지? 새로 배우고 싶잖아. 찍어놓고 똑같이 가르쳐줄게.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쓴 거야. 지운다요. 떨려! 지우기 싫어! 지운다요. 지우기 싫어! 자, 할게. 여기서부터 공부할 양이 폭발한다, 얘들아. 내가 이것 때문에 패드 가져오라고 한 거야. 근데 왜 집에서 패드 사용 못하게 하는 집이 있어서 내가 막 강제적으로 야 패드 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엔간하면 패드가 있으면 엄마한테 이거 필기한 거 보여줘. 내 사진 단톡에 올릴 테. 엄마 이렇게 다른 애들 공부한다고 나도 패드 사줘. 그러면 안 되겠네. 나 이걸로 지금 남친한테 연락 안 할게. 카톡 안 할게. 게임 안 할게. 하면서 말하라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딴 애들 다 하는데. 공부할 게 많아 근데 진짜. 자, 별표 칠게 먼저. 이거 하려니까 목이 또 벌써 아프네. 자, 불휘를 좀 크게 너희들이 먼저, 내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불휘를, 자, A라고 설정해봐. 요거 남간 또 이것도 별 치고 B라고 설정해봐. 왜냐면 여기 칸에 쓰다가 모자라면 다른 데 이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배경 지식 필요하고 이것들은. 그 다음에 곧 이것도 별표 C라고 해봐. 내희 별표 D. 자, A, B, C, D 정도만 하자. 자, 이 A, B, C, D에 관련된 밑바탕 배경 지식이 필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래서 너희가 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확보해서 하나씩 쓸게. 자, 별 A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밑바탕 지식이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그럼 별 A는 이쪽 위치에다가 필기해줄게.
자,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주격 조사에 관한 이론을 좀 너희들이 공부해야 돼. 자, 이곳의 출제 빈도수를 따지자면 주격 조사는 별이 5개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요소예요. 주격 조사. 이건 무조건 나온다 보면 돼.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여기다 체크해 준 거 있잖아. 이건 무조건 다 별 5개짜리야. 뭐 이거 별 5개 하기도 귀찮은데 강조하기 위해서. 자, 주격조사는 중세국 당연히 15세기 국어 주격조사겠지. 당연히 말해 뭐하냐, 그죠? 당연한 거니까 15세기 국어의 주격조사를 얘기한 거야. 자, 그런데 그 패턴이 자 밑에 주격조사에다가 자 첫 번째 줄에 앞말이라고 써줘. 앞말이 플러스 주격조사 형태. 그 다음 땡땡에서 사례. 그 밑에 줄에 1 써야 돼. 밑에 줄에 1.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종성이 자음이 있을 때, 그죠? 종성이 자음일 때. 종성이 있을 때. 이러면 되겠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주격조사 형태는 자, 이거 중요해. 자, 요거를 진하게 표시해. 동그라미 있는 이. 동그라미 굳이 써야 돼. 굳이 써야 돼. 그 당시 그러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 글자는 이 형태입니다 할 때 특히 이 동그라미 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많이 물어본다고 선생님들은. 어차피 여기에 지금 선생님들 목숨 걸 거라고. 요게 있나 없나 요거. 너희들이 알고 있나 없나 요거를 진짜 목숨 건다고. 자, 그래서 사례 적어주면 예를 들어 자, 구름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자. 클라우드. 15세기 국어. 그러면 얘를 분석을 해볼게. 자, 구름이는 그러면 구름하고 아래 하자 찍어라. 미음 있고. 자, 여기서 분석한 형태를 똑바로 쓴 것은 할 때 너희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라고. 알겠죠?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이거를 써야 돼. 이거. 이 동그라미가 중요하다고. 별거 아닌데 여기에 목숨 건다고 선생님들은. 그죠? 자, 두 번째 갈게. 앞말이 자음으로 모음으로 끝나야 되겠지 이제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건 1란 말이야. 이건 동그라미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애들한테 내신하는 선생님들 진짜 화가 난다 진짜 이제는. 그게 뭐라고 그지? 그걸로 대학 가냐? 근데 뭐 수능에서도 그딴 식으로 내니까 선생님들한테만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 혼날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렇다. 자, 그럼 봐라. 구름이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음으로 끝나는 공자 한번 해보자. 우리 공자 맹자 할 때 공자님, 그죠? 아래야. 앞말이 그럼 봐라. 아래야만 있지만 모음으로 끝난 거야. 앞말이. 그리고 주격조사를 붙일 거야. 근데 뭐 붙이라 했어? 요렇게 생긴 거 붙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 이를 붙이는 거야. 바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마치 하나의 모음처럼 결합돼서. 그래서 심지어 얘 읽을 때 공제라고 읽을 판이었어. 당시에. 이렇게 읽을 때. 심지어 합성을 시킨 다음에 요게 어차피 아음이랑 똑같거든. 우리 현대국어에 이게 아음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공제라고 읽을 판이었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이제 그 분석을 해보자. 그럼 이거는 뭐야? 현대국어로 바꿔도 그러면 이제 공자에다가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상태지. 이 형태, 동그라미 없는 거, 모음만 있는 상태. 그래서 나중에 이게 현대국어식으로 바꿨을 때 현대국어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구름이가 되고 그냥 구름이가 되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로 바꿨을 때 이거는 공자가가 된단 말이지.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앞말이 뭘로 끝났을 때, 모음 중에서도 이나 아니면은 위 같은 걸로 끝났을 때, 앞말이 이나 위 같은 걸로 끝났을 때, 자, 그 뒤에는 뭘 붙이냐? 아무것도 안 붙인다. 생략.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전공자들은 이제 요거를 말하기 편하게 위해서 생략되었다, 주격조사 생략됐다 하면 말이 길잖아. 그냥 그래서 제로주격이라고 그래. 제로주격조사. 없다 이는 말이야. 뭐 국어에 제로라는 말을 썼겠냐 조선시대 때, 그지? 근데 그냥 우리 후손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공자들이 쓰는 그냥 은어야, 은어. 제로주격조사. 자, 근데 원장님들이 한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제로주격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때?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해볼게. 옛날 말 중에 불후라는 단어가 있어. 불휘라는 단어가 있어. 불휘라는 단어를 분석해보면, 자, 불휘라는 단어에다가, 왜냐면 얘는 뭘로 끝났지? 휘로 끝난 단어잖아. 맞지? 휘로 끝난 단어잖아. 그럼 이 뒤에 뭐가 있다고 말해야 돼?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주격조사 생략됐습니다. 하지만, 번역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생략한 거야. 그지? 어쩔 수 없이 생략한 거야. 그래서 현대국어로 번역을 하면 뿌리가라고 해석해야 돼. 뿌리가. 번역 이거 가 놓치잖아. 땡. 선생님 여기 제로주격이라 주격조사 없는 거잖아.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쓴 거야. 여기에 위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를 쓴다 치면 모음이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쓸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쓸래? 이런 글자가 어딨니 우리나라에. 맞죠? 이런 글자 없잖아.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거라. 생략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 번역을 할 땐 반드시 이거 넣어줘야 돼. 이거 안 넣어서 틀린 애들 되게 많이 봤어. 서술형일 때. 그지? 제로 주격조사도 있는 거야. 알겠지? 주격조사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 자, 됐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하나 더 할게. 여기서 함정 문제 미리 잡아줄게. 함정 빠지지 마. 제발 좀. 선생님 함정 이렇게 자세하게 해줬는데. 자, 함정 문제 봐봐. 어떤 게 함정 문제냐면, 자, 니네가 학교 선생님, 너희가 경한쌤이야. 아니면은 뭐, 민정쌤이든지, 중세국어 하시는 분. 자, 요 불휘 같은 경우는 특히 뭐랑 헷갈리기 딱 좋니? 함정 파기 딱 좋은 게 있잖아. 불휘 보자마자. 채원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로 함정을 딱 팔 것 같아? 자음? 다시. 아니니. 불휘 보자마자 딱 이거랑 함정 파기 딱 좋잖아. 어떤 사례로? 조금만 도전해봐. 그렇지. 아니 잘했어. 무슨 얘기냐면 봐라. 어떤 식으로 팔 수 있는지 내가 밑에다 써줄게. 함정. 잘 봐. 자, 이거는 이제 함정 문제. 예를 들어서 불휘를 분석해라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는 불휘는 불후라는 기본 글자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다. 그지? 2번하고 딱 낫기 좋잖아. 왜냐면 불후가 후로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 원래는 뿌리니까. 우리나라 글자도 현대국어는 뿌리니까 불후. 그지? 이게 더 맞는 것 같잖아. 그지? 아니란 얘기야. 뿌리라는 어원 자체가 불휘로 생겼다고. 어원 자체가. 불휘라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그러니까 원래라면 제대로 분석하냐면 그냥 불휘에다가 휘로 끝나는 애야. 원래. 그리고는 제로주격이야. 이게 맞는 거라고. 이거 혼동하기 딱 좋잖아. 2번하고 3번은 혼동시키기 딱 좋잖아. 너희들이 옛말을 모를 경우에 더더욱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그러면 실제로 그럼 우로 끝난 단어에다가 이를 붙인 거랑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어차피 용비어천가나 뭐 세종어제나 그 제한적인 그 작품 안에서만 문제를 낸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헷갈릴 거는 어차피 불후, 불휘 이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불휘. 주격조사 됐나요? 그래서 너희가 봐도 시험 잘 내겠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 쌤들이 주격조사. 그래서 주격조사도 모르고 그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없다. 이건 무조건 고1, 2, 3 다 나온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주격조사 나오는 걸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풀이 들어갈게요. 자, 불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배경지식 배웠으니까 필기해가면서 갑시다. 자, 불휘에다가 제로 주격조사. 이제 바로 쓸 수 있겠지 요렇게. 그지? 그럼 제로 주격조사가 있는 상태다. 주격조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하면 뿌리가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하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건 현대국어 해석을 적어주는 거야. 자, 깊은도 볼게요. 깊은은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죠? 깊은이란 뜻이에요. 진짜 깊은이란 뜻. 그래서 현대국어로 바꾸면 그냥 깊은이야.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시험이 올라갔지.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여기 있었던 자음을 이렇게 이어서 바로 쓴 거, 소리 나는 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어적기. 그죠? 이어적기. 혹은 같은 말로 연철이라고 합니다. 이어적기 혹은 연철. 아, 나 남간하기 싫어. 아,
남가는데 20분 걸려. 근데 시간이 안 되네. 미쳤다. 니네 수업 태도 좋으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가르쳐서 그래. 딴 반에 비해서 너희가 더블로 내가 설명 많이 해서 그래. 수업 태도 좋은 반은 계속 말이 나오거든. 고마워 얘들아. 요즘 이제 귀엽다. 남간까지만 딱 수업 칠게 그러면. 빨리 맞춰주려 했는데 커녕. 아씨. 자, 그래서 B 부분 할게요. B 부분 어디다 써야 돼? 쓸게 지금. B 부분은 쓸 자리 있겠니 니네? 밑에다 쓸게 선생님은. 요 칸이 너무 부족하거든. B 부분 쓰기에는. 자, 이 B 부분은 타이틀명 기억 고경어라고 써주세요. 기억 고경어. 같은 말로 기억 종성체현이라고 그래. 기억 종성체현. 기억 고경어 혹은 기억 종성체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라면은 없었던 기억이 그지? 숨어있던 하자. 숨어있던 기억이 특정 환경에서 특정 환경 뒤에 어떤 글자가 오냐 이거 특정 환경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특정 환경에서 발현되는 거. 평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그 특정 환경을 해봤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떤 환경이냐면 자 그러면 기억 고경어 아까 말했던 특정 환경이라는 건 대부분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모음 형식 형태소 적을게 간단하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그죠? 그 다음에 에 등등등 엄청 많으니까 모음으로 대단한. 여기 아래하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 아래하야. 여기 찍힌 거. 자, 요런 등등등이 있다. 자, 그러면 뭐 이 단어 자체는 별로 안 어렵죠. 내가 되게 쉽게 설명해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남간도 한번 살펴볼게. 위에 나와 있는 거. 원래라면 이 형태가 나무라는 형태와 나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영어로 tree라고 하죠. 현대국어에서.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이유 설명할 수 있어. 니네 이제 배웠어. 왜 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을까? 그렇지.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디오는 단어가 음모음일 때는 이걸 활용해서 썼겠지. 앞에 나는 있긴 하지만 디오는 글자 때문에. 자, 어찌됐든 요걸 한번 볼게. 나무. 자, 그래서 일단 요건 지울게. 너희는 써쓰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그냥 매달고 있어도. 자, 나무라는 단어의 뒤에다가 보조사 은이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요거 대신에 왜 요거 대신에 요게 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기 때문에 조화 때문에 양모음을 끌고 오고 싶겠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이 은이 아니고 이 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되겠어? 우리가 모음 조화는 뭐지? 양은 양끼리 쓰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자, 봐. 여기 양모음이 온 거야. 양양양 된 거야. 알겠니? 자, 양양양 됐으니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 희응 고경어라면서요. 그렇죠? 희응 종성체현이라면서요. 맞아. 그래서 이 나무가 기억이 숨어 있다가 혼자 단독으로 쓸 때 그냥 나무 했단 말이야. 근데 뒤에 은이 와버리면 갑자기 기억이 생겨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특정 환경이 발현되니까 틱 튀어나와야 돼 갑자기. 그래서 얘를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나무에 선생님 그렇다 해도 너무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겨지는데요. 맞아. 그래서 얘를 한번 빼줘야 돼 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나무 한번 배우기가.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나무에 이제 어원을 중간 어원이 생겨. 나무가 사실은 요렇게 생겨졌다가 요렇게 생겨집니다. 혼자 단독으로 쓴다 쳤을 때. 나무가 요렇게 생겨져요. 너무 충격적이게 생겼어. 또라이같이 생겼어. 그지? 잘 안 보이지? 요래 생겼어요. 중간 형태야. 기억 고경어가 이제 변형이 돼 있는 중간 형태야. 그러니까 요거 뒤에 은을 붙였다. 이렇게 계산하면 좋아. 어원을 형태소 분석해라 하면 이렇게 분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원래 그 이전의 어원은 이거긴 한데 중간 형태로 발전하거든. 요렇게. 그럼 요렇게. 그죠? 그럼 요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쉬워지지. 맞죠? 이제 이 기억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요 뒤에 뿅 올려주기만 하면 되네. 그럼 남간 되는 거야. 남간. 읽을 때. 야, 니네 진짜 너무 열심히 한다. 이뻐 죽겠네, 다들. 그래서 수업 약속대로 여기까지 끝내줄게. 자, 원래 그래서 아빠는 조금 내가 빨리 속도로 수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 여기까지 나가긴 했거든? 근데 그 대신 너희 반은 요거 미리 땡겨서 했어. 딴 반은 요거 그 대신 안 했어. 수업 태도 좋아서 이걸 땡겨서 해버리는 바람에, 너희가 너무 처지거나 늦는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말겠지. 조금 차이나, 조금. 여기까지 물론 다 하긴 했는데, 딴 반은. 하지만 너희 모의고사 더 빡센 거 먼저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숙제는요, 아까 선생님이 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A4 용지, 그치? 이거 한번 줘봐. 자, 요거 종이, 그죠? 이게 이제 숙제 자료들이야. 숙제 자료는 요거 3회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이거 총 7회 자료거든? 3회까지 풀어오고, 채점까지 해오세요. 채점 답지 드릴게요. 잠깐만. 자, 답지 줄게. 노란색에 대한 답지야. 노란색 종이.